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 4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한번 쭉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좀 관심을 끄는 날이 오늘이 그 녹색의 날이네요. 물론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기념일이 아니고, 바로 일본에서의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또 느닷없이 왜 일본 얘기를 하느냐, 또 차고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이 김영록 TV는, 어떤, 물론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편향성이 없을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날에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뭐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주로, 그런 내용 위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일본을 특히 좋아해서 뭐 아니면 일본을 싫어해서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독특한 날이 바로 옆 나라에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이 그 이제 녹색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녹색. 녹색이 그 이제 일본말로 미도리입니다. 미도리. 제가 그 일본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을 텐데 그때 그 TV 그 광고에서 그 어, 결혼에 관련된 그런 광고를 하면서 이 녹색의 이 처녀 뭐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이제 여성을 갖다 이제 지칭을 하면서 비도리노 뭐 조세라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음을 이제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은 이제 이 미도리 녹색의 이제 비유 특히 이제 연두색이 연한 거 비유해서 이제 광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있습니다. 뭐 벌써 뭐 수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일본도 방송이 많이 바뀌었겠죠. 네. 자, 어찌됐든 오늘이 그 이제 일본에서 있어서는 녹색의 날, 미도리노 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의 날이 이제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아보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지난 5월 1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 주간이죠. 골든 위크. 근데 일본은 이제 골든 위크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연휴가 이렇게 쭉 껴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일본 쪽하고 쭉 그 이제 사업적인 거래 관계가 있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인가 골든위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든위크? 골든위크가 뭐지?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땐 그런 말을 못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골든위크라는 그 이제 말이 나와갖고 그때는 좀 궁금한 사항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랜 지난 이 시점에서 녹색의 날이라는 것을 그 기념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골든위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녹색의 날 그리고 이 녹색의 날이 끼어 있는 일본의 골든위크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지금 5월 달이 그에 못지않게 어, 지금 그 기념일과 쉬는 날이 이렇게 쭉그 이제 연속적으로 그돼 있죠. 물론 징검다리가 5월 2일로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어, 뭐 하루 휴가를 낸다 하면은 뭐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골든 위크가 바로 되는 게 지금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골든 위크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의 날과 일본의 골든 위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본 쪽에 있는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일본 쪽 기념일을 우리가 뭐 알아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골든위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거의 그 골든위크를 보내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녹색이 날, 미도리노 히죠. 일본말로. 일본 공휴일 중에 하나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는 4월 29일이 녹색의 날이었으나 2007년부터 현행과 같은 5월 4일로 날짜가 변경이 됐다. 4월 29일에서 2007년부터 5월 4일로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축일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을 아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풍부한 마음을 기른다는 취지를 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에 보면은 그 취지와 목적 그런 것들이 다 거기 그 명시가 돼 있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 각국 법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죠. 그 취지와 그 목적이 없으면 그건 뭐 법률로서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04번을 보면 바로 골든위크를 구성하는 휴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05번 보겠습니다. 1948년 축일법 시행 이후에
히로히도 천황의 탄생일인 4월 29일은 국민의 공휴일인 천황 탄생일로 지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로히도가 이제 그 일본의 천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 그 성장을 해서 일본 쪽과의 어떤 그 사업적인 그 이제 교류가 있어갖고 일본을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 히로히도가 천황이었습니다. 일본. 한번 볼까요? 줄을 보면 이제 그 날짜가 구분이 되죠. 자, 이 히로히도 천황, 그 쇼와 천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4대 천황입니다. 일본의 이제 천황들이 죽 있죠. 124대 천황입니다. 1901년에 이제 태어나서 4월 29일 날 태어나서 바로 오늘 4월 29일 생일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2006년까지 이제 그 천황 탄생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쉬었던 거예요. 1989년 1월 7일까지 이제 제의를 했죠. 그날 이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즉위를 한 것은 192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 치하로 이제 우리 그 조선이 들어가고서 한 16년 정도 후에 이제 즉위를 해갖고 1989년까지 제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제시대 중후반 그리고 커다란 전쟁을 치렀죠. 바로 이제 그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라기보다 이제 미국 입장이죠. 그리고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대동아 공영권을 꿈꾼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행을 했고, 유인입니다. 한자로 봤을 때. 저 유인을 일본의 그 훈독을 하면 히로히도가 되겠습니다. 123대, 바로 그 앞에 천황이 다이쇼 천황이죠. 우리가 대정, 이제 한자로 대정 써놓고 다이쇼 천황 얘기를 가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앞이 이제 천황이 다이쇼 천황이고, 그 이전 천황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천황이 되겠습니다. 122대가 바로 메이지 천황, 명치 천황이죠. 네. 명치를 일본어로 음독을 했을 때 메이지가 되죠. 자, 메이지 덴노, 메이지 천황이 되겠습니다. 1852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네요. 그래서 재위 기간이 1867년부터 1912년까지인데 바로 이제 이 메이지 천황이 재위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에도 시대가 마감이 됐죠. 에도 시대가 마감이 되고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이전부터 천황 제도가 있었는데 이 막부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천황이 큰 힘을 못 썼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에도 시대가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런 그 이제 막부죠. 에도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복귀를 한 겁니다. 저 중앙집권 체제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엄청 많이 활동을 했죠.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그 이제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런 그 혁명적인 과학을 완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신이라고 하죠. 유신이 이제 혁명보다 더 강한 이미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뭐 말로서 봤을 때는 뭐 강한 건지 모르는 혁명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어찌됐든 그 시대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이제 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느라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그때 이제 식민지화 했던 거죠. 네. 어찌됐든 메이지 천황 때에 일본이 근대화도 되고 중앙집권 체제로 되면서 소위 그 구미 세력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이제 어, 소위 그 국가의 어떤 그 면모가 바뀌는 그런 이제 전기를 마련한 거죠. 그러면서 대륙을 진출한 겁니다. 메이지 천황의 이름은 이제 이거 목인이죠. 목인 무스히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5년 1월 9일 날 왜냐면 1월 메이지 천황이 음, 즉위를 한 게 이제 1월 9일로 돼 있는데 메이지 천황 즉위가 여기는 2월 13일로 돼 있네요. 이 사료마다 날짜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25년 1월 9일 날 제가 메이지 천황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메이지 천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 영상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천황 얘기 끝내고 1989년 1월 7일 날 아키히토의 즉위로 천황 탄생일은 아키히토 천황의 생일인 12월 23일로 옮겨졌으나 골든위크를 구성하던 공휴일의 폐지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4월 29일을 녹색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 후로도 공휴일로 존속시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아키히토 천황하고 나루히토 천황이 이제 있는데 아키히토 천황이 125대입니다. 바로 히로히도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루히도는 히로히도의 손자입니다. 126대. 자, 뭐 그들의 그 생년은 이렇고 그다음에 재기간이 이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 이제 유명을 달리해야지 붕어했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이제 그 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125대 아키히토 천황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바로 이 아들한테. 뭐 건강상의 뭐 어떤 그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키히토 천황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전 왕을 상왕이라고 해요. 이제 이건 천황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단종을 폐위시키고서 이제 세조가 즉위를 했는데 그럼 단종이 상왕이 되는 겁니다. 원조왕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2005년 추일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에 녹색의 날을 5월 4일로 옮기고 기존의 녹색의 날이었던 4월 29일은 휴화의 날로 그냥 지정을 했다. 자, 그러니까 천황 생일을 갖다가 생일은 변하죠. 왕이 누가 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휴일이었다 평일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쭉 쉬어오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이제 5월 4일을 녹색의 날로 이제 음, 녹색의 날은 5월 4일로 옮기고서 기존의 그 녹색의 날은 이제 쇼와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래갖고서 쭉 쉴 수 있게끔 국민들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따가 그 날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의 유래를 볼까요? 미도리노 히라고 그랬죠. 일본말로 녹색의 날. 이름의 유래는 각계 지식인들을 우연으로 한 오부찌개 이쪽 관방장관. 당시 내가 관방장관인데 통상적으로 일본은 이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 문체부 장관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듯이 옛날에 뭐 공보처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처 장관이 그걸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공보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변인은 뭐 어느 부처가 맡을 거냐 그건 정하기 나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관방장관이 이제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 기관,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가진 거죠. 황위 승계에 동반하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쇼와 천황이 식물에 죄가 있고 자연을 각별히 사랑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식물을 하면은 녹색이죠. 자연도 녹색이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녹색과 연관된 이름이 가장 좋겠다 싶어갖고서 바로 녹색의 날이라고 그런 의견이 이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녹색의 날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지은 거죠. 자, 다른 의견으로는 과학의 날이 있었으나 결국 4월 29일이 휴일이 되는 계기를 제공한 쇼와 천황이 박식한 면이 바로 식물에 있고 자연에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의 날로 이름을 이제 정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색의 월간이라는 게 또 이제 있네요. 이 사람들은. 자, 녹색의 월간, 미도리노 객관이죠. 녹색의 월간이란, 녹색의 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한 차원 높이고 녹색에 대한 국민의 조예를 높이기 위한 달이다. 그래서 매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녹색 월간으로, 글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고 15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한 달을 정해서 녹색의 월간이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도 뭐 이제 봄이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식목일도 있고 뭐 이제 그렇듯이 이제 그거에 이제 관련된 이미지를 갖다 그 각 달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제 이 가정의 달 행사가 많잖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듯이 이 사람들도 4월 15일부터 5월 14일 녹색의 월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2006년 8월 8일이 각의 결정에 의해서 다음해 2007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녹색의 식전을 개최하는 한편 지방공공단체 및 일반 시설의 협력을 얻어서 녹색에 관한 각종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색의 주간이라는 게 있네요. 자, 녹색의 주간. 미도리노 슈간이 되겠습니다. 녹색의 주간이란 녹색이 날 개정 이전에 2006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그 후 녹색의 월간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녹색의 주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녹색의 월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 목적은 녹색의 날 취지를 널리 보급하고 실록이 풍부한 자연과 국토의 형성 및 국민의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녹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제 온누리를 자연 이제로 회귀하듯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죠. 뭐 녹색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화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네. 13번 볼까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법률 평성원년 1989년 법률 제5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민의 축일로 녹색의 날이 또 제정이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1989년 4월 18일이 강요 합의에 의해서 녹색의 날을 최종일로 하는 일주일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를 녹색의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행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녹색에 관련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무료로 국립공원에 입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행사, 뭐 나무를 심고 뭐 이런 일을 하겠죠. 글쎄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냥 산불이 크게 나갔죠. 정말 사실 산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인데,
빨리 그 자연이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또 녹색이 날이 되면 보통 파란색으로 인쇄하던 마이니치 신문의 제목이 초록색이 된다. 아, 제가 일본 가서 뭐 신문을 몇 군데를 봤지만은 글쎄 그 어, 마이니치라는 신문의 제목이 녹색의 날은 파란색인데 녹색의 날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 가서 그렇게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든 위크라는 말. 바로 이 골든 위크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녹색의 날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골든 위크. 골든 위크를 일본말로 하면 고르덴 위크가 되죠. 참 일본말 불편합니다, 정말. 영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골든 위크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르덴 위크라고 표현해야만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뭐 골덴이니까 금이란 뜻이죠. 황금 주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오곤 휴관, 오곤 휴관. 황금이 곤을 읽는가 봅니다. 일본은 그 훈독을 할 때 말이죠. 음독도 마찬가지지만 한자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읽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일본 말이 어렵습니다. 뭐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어수는 우리하고 똑같아 갖고 말을 하는 거는 쉽게 배울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단어들의 그 발음이 아주 그 다양해 갖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는. 자, 봄의 대형 연휴. 대형 연휴라는 게 바로 이제 골든위크죠. 봄이 하루죠. 하루는 대형은 오 가다 랭큐. 오 가다 랭큐. 정말 어렵습니다. 봄이 대형 연휴는 일본에서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공휴일이 모여있는 일주일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 일본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골든위크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일본의 그 골든위크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녹색의 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쇼와의 날도 있었고 4월 29일이 원래 이제 그 녹색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 갖고서 쉬다가 어, 그 2006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2007년부터는 이제 이게 그 날짜가 바뀌니까 어, 그 녹색의 날로 쉬던 거를 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휴가의 날을 정해서 이제 4월 29일을 여전히 그 휴일로 이제 쉬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고 5월 4일이 국민의 휴일 2006년까지 그리고 이때 없어진 녹색의 날이 2007년에는 이제 5월 4일로 옮겨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더군다나 5월 1일은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쉬질 않지만은 일반 그 기업체에서는 다 쉬잖아요. 여기서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들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도 쉬고 그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골든 위크라고 하는 겁니다. 골든 위크. 자, 그래서 한 일주일을 이렇게 푹 이제 쉬다가 보니까 이걸 골든 위크라고 해서 뭐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저도 사실 일본 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골든 위크라는 걸 몰랐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일본 거래처 산업이 들어오면서 골든 위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골든 위크라는 게 이제 생겨난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20번 볼까요? 또한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6일간 휴일을 주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 기업이 이제 재량껏 그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연말이 되면은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 겨울의 골든위크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골든위크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2025년 5월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징검다리죠. 3일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의 어린이날인데 이것이 겹치기 때문에 6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1일부터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1일부터 6일까지 당장 6일을 갖다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앞뒤로 뭐 하루 이틀 또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면은 뭐 그건 개인적으로 휴가를 더 내갖고서 뭐 한 열흘씩 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골든위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진 않는데 일본에서 이제 골든위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도 한 일주일 쉴 수 있는 그런 그 연휴의 연속이 된다. 휴가 연속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에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이제 쉬는. 그러나 이제 제 기억에 1979년 10월이 기가 막힌 그 휴일의 연속이었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그때 당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2일은 평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날이 개천절이니까 쉬었죠. 그리고 4일 날은 또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날은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루만 쉬었어요. 추석을. 지금은 앞뒤로 해서 3일을 쉬지만. 그리고
6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반공일이라고 그랬는데 저 때는 전부 근무를 했습니다. 나와서. 오전만 근무하지만 출근을 다 해야만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8일이 또 이제 평일이고, 9일이 한글날이니까 또 쉬었어요. 그러니까, 13579로 이렇게 쭉 이제 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고스톱 치는 식으로 쉬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이때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고, 하루 나가고, 하루 쉬고, 하루 나가고. 그리고 또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뭐 쉬지를 못합니다. 또 국군의 날이니까 체육대 회 한다고 또 전부 출근하래요. 그래서 13579 이제 참 이게 굉장히, 뭐,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쉬게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불편해요. 9월 30일 날, 일요일이니까 쉬었죠.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니까 이제,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데, 체육대를 하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체육대를 나갔죠. 2일 날 또 출근했어요. 3일 날 쉬고, 4일 날 출근했다가, 또 이 추석이니까 이게 참, 출근했다가 또 이제 고향에 가느라고, 뭐, 진짜 이야말로 이때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5일날 저녁 때 또 올라와야 돼요, 서울. 그게 더 힘들죠. 차라리 이렇게 징검다리로 안 돼 있는 게 편하지. 6일날 또 이제, 어, 반공일이니까 나와서 오전 근무하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 그냥 뭐 휴가 내고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쉬고 싶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쉬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글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어리석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저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겁니다. 정말, 지난 날을 오늘의 잣대로 대고서 뭐 참 불편했느니 어리석으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룩된 거다라고 그렇게 고맙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도 골든위크라고 명명된 건 하지만 골든위크나 다름없는 정말 아주 즐거운, 연휴의 시간인데 그야말로 아주 알뜰살뜰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계시나요? 네. 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자녀들과 뛰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월 4일인데 5월 4일은 이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오사운동은 이건 이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갖고서 뭔가 중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에요. 자, 이것을 1차 천안문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1919년 5월 4일. 그다음에 이제 2차 천안문 사태가 1976년 4월 5일인데 이게 문화대혁명이죠. 그걸 비판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3차 천안문대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 3차 천안문 사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1,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매겨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오사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2025년 5월 4일 날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또 공교롭게 미국에서는 스타워즈의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죠. 예. 예, 5월 4일을 이제 맞이해서, 뭐 일본의, 어, 미도리노이 독색의 날, 그다음에 중국의 오사운동,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워즈의 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일본의 근대 역사의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황금 주간 골든위크라는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상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